나스닥 여기 이제 200일 선이잖아요. 지금 이 차트는 일봉 차트입니다. 이 근방 안에서 움직일 거다. 역시나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니까, 그죠? 그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 선까지 빨리 올라와 주는 건 제일 베스트한 시나리오죠. 상방을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는. 근데 이게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 밑으로 계속 횡보하다 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상승 트라이를 했다가 만약에 실패를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좀 내려오겠죠, 또.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또 상승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또 여기서도 실패해요. 그러면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돌파를 못하면 상승의 추진 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하방으로 또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한 변곡 기조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이동평균선들 이격이 꽤 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평선들이 좀 수렴하는 과정들이 생기겠죠. 이렇게 좀 11이평선, 21이평선, 61이평선, 그죠? 200이평선은 완만하게 간다든지, 오늘까지 당장 흐름들이 나온다라고는 보여지지는 않아요. 우선 여기 시초에 들어와 있는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들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많아요. 어제 나스닥 지수가 강한 반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윗꼬리가 좀 달려있어요. 이럴 때는 이런 자리를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다? 어제 만들어진 나스닥 지수의 일봉 시초 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 이 가격을 지켜줘야 되니까. 어제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캔들의 시가를 오늘 종가로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제 시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지지라인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패턴들 좀 만들어 가겠죠. 아까 제기했던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다시 내려왔고 또 올라갔는데 이번도 이전 봉우리보다 낮게 봉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이런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은 예측하는 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제가 오늘 책을 하나 읽었는데 협상의 기술? 이런 관련 책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두 번째 집권을 한 거죠. 첫 번째는 2016년이었고. 근데 요때 지금 같은 시기에 관세 정책을 했던 카드를 또 들고 온 거니까 지난 1기 때 호주도 대립각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최우선 동맹국이라고 할까요? 우방국이라고 할까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호주예요. 우리나라는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 1기 시절에 호주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한테 이기기 위해서는 트럼프한테 순응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쪽쪽 다 털려서 나간다.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행사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멕시코나 유럽이나 캐나다나 계속 트럼프한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아니 옛날에는 내가 말 한마디만 했으면 껌뻑 죽던 애들인데 스탠스가 좀 바뀌었네? 야, 좀 유예 기간 줘보자. 요렇게 해서 지금 티키타카가 계속 왔다 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관세라는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세계 무역 경제도 조금 훼손이 이뤄질 수 있고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자국에 들어오는 제품들의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일 이평선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와서 공장 지어. 이 스탠스의 논리가 먹혔어요. 예. 트럼프가 당선이 될 거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증시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었고 최근에 좀 그런 게 조정받고 있죠. 그러면서 생각해보세요. 이 구간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주식이 뭐예요? 테슬라였잖아요. 테슬라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올랐던 그 주가, 그거를 지금 다 반납해낸 상태예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적인 정책의 스트롱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의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하면 미국 경제는 좋을 거야 라는 어떤 이런 포지티브한 메시지들이 좀 스크래치가 나오고 시작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물가지수도 둔화되는 것도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도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오기도 했지만 다양한 시장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혼재돼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두에 좋았던 과정, 그리고 최근에 안 좋았던 과정, 지금부터는 실제적인 데이터들과 경제 성장률들을 보면서 시장도 좀 방향성을
잡아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죠. 어제 좋았던 거는 낙폭이 좀 컸었던 팔란티어, 테슬라, 엔비디아 일제히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올라갔었던 거고, 오늘은 좀 모멘텀이 끊길 수 있는 장입니다. 끊긴다기보다는 결국에는 또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증시도 사실 마땅한 주도주가 없거든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좀 끌어왔었고요. 브로드컴이 좀 끌고 와주고, 그렇죠? 그리고 뭐 팔란티어라는 기업도 좀 있었고요. 이렇게 병렬로 움직였죠. 여기 두 개는. 근데 그 다음 후속 주자가 없어요. 없으니까 시장도 조정을 받는 거고, 상승 동력도 조금은 잃어가고 있는 거죠. 보시면 엔비디아도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빠졌습니다. 메타도 많이 빠졌어요. 팔란티어도 많이 주가가 또 내려와서 요 갭을 잘 메꾼 것 같아요. 결국 또 미국 증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도주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 AI 소프트웨어가 됐던 팔란티어로 대변되는, 그죠? 이제 AI 소프트웨어죠. SW. 그리고 여기는 HW죠. 이게 뭘까요? 이제 엔비디아. 반도체 칩이죠. 그죠? 또는 브로드컴. 이런 쪽에서 뭔가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애플의 자랑은 뭐였어요? 강한 팬덤을 통해서 높은 수익성을 구가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 회사마저도 뭔가 없어요. 새로울 만한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들이 이런 주도 테마로 애드가 돼야 되는데, 내용 추가가 돼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시장은 더 좋은 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 주도주들도 그냥 다 때려 맞은 거죠. 그러니까 지수도 때려 맞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뉴스들이 다시 어느 쪽으로 만들어질까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 증시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최근에 뭐 방산이니 조선이니 산업 쪽에서 흐름들이 좀 나왔죠. 왜냐면 그거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측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쪽은 지금 미국이 완전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러브콜을 보내는 건데, 사실 그런 주도주에서 좀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 미국 증시는 그게 없다라는 거죠. 필리조선소? 이거 완전 적자 덩어리예요. 적자 덩어리. 원자력? 힘이 없어요.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기술 원천을 가지고 있는 거.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데 자체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쪽에서 흐름이 좋았던 거고, 나스닥은 그런 쪽에 흐름이 조금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조정의 폭이 미국 증시가 조금 더 컸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분위기는 괜찮으셨을 것 같고, 전체적인 좀 스토리를 좀 얘기 드리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매크로적인 흐름들을 아셔야지. 결국 이 매크로의 흐름이라는 건 지수의 흐름과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흐름의 기조는 어제까지는 나스닥의 기술적 반등은 나와줬다. 네, 나와줬고, 중국과 지금 미국의 힘겨루 기장이다. 지금 중국이 딱 건투 치면은 딱 상대방 공격을 피하고 바로 카운터 어퍼를 날린 거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딥시크였어요. 야, 뭐 비싼 돈을 많이 쓰냐, 그럴 필요 없지 않냐. 결국에는 이거죠. 중국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좀 나와서 다시 또 미국으로 들어와야지 미국 증시가 탄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글로벌 증시 동향에 뭐 굿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뭔가 시장 경제를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서 교란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자금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핑퐁이 될 거다라는 거죠. 중국과 항생이 밀리면 미국이 좋고, 미국이 밀리면 중국이 좋고, 이런 어떤 핑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죠.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이 작아지는 이런 어떤 기조가 주도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